자, 주기율표 봅시다. 주기율표는 이제 말 그대로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규칙을 가지고 표로 잘 표현해 준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주기율표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되변아이는 사람이 어때? 원소 3개씩을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거야?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원소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멘델레예프가 처음으로 이제 주기율표를 만드는데, 원자량, 우리가 배운 그 질량수 10인이 하는 거 있지? 질량을 가지고 배열을 했어. 얼추 맞긴 맞는데 자꾸 모순이 생기는 거야. 왜? 궁극적으로 원소의 성질을 결정하는 건 원자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주기율표는 모줄리가 만든 거고, 동그라미 치세요. 원자 번호 순서를 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원자 번호가 1번이 수소고 2번이 뭐 리튬, 헬륨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게 중요해. 우리 계속 이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고 했잖아. 쌤 봐봐. 수소는 원자과 전자 한 개인 거 다 알지? 연습 많이 했잖아, 앞에서. 헬륨 몇 개야? 0개지. 다시 리튬이 되면 다시 한 개가 시작이 되지. 원자 번호 4번이 벨륨 아이가? 생각해, 머릿속에. 원자 번호 4번이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2개 해서 원자과 전자 4개. 원자 번호 5번은 2개, 3개니까 몇 개? 원자과 전자 3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3, 4, 5, 6, 7 해서 다시 얼마가 돼? 0이 됐어. 그럼 또 한 사이클이 끝난 거야. 꽉 찼으니까. 그 다음 다시 나트륨부터 또 시작이 되는 거지. 어때? 우리 그거하고 비슷하잖아. 월화, 수, 목, 금, 토, 일 하고 나면 다시 새로운 요일이 시작이 되지. 하나, 둘, 제로죠. 결국은 다 찼지. 꽉 차고 나면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이 되잖아. 월화, 수, 목, 금, 토, 일 하고 나면 무조건 월요일이 시작이 되잖아. 다시 또 꽉 차고 나면 또 다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된단 말이야. 근데 재밌는 건 수소는 규칙에 좀 안 맞는 놈이니까 차치하고, 리튬 원자가 한 개지. 원자 번호 3번이거든. 나트륨 원자 번호 11번인데 원자가 한 개지. 어때? 원자 번호가 딱 8 차이 나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똑같지. 왜 그렇겠어? 한 껍질에 8개 채우면 안정하니까 그렇겠지. 벨륨하고 마그네슘 원자과 전자가 똑같지, 2개로. 그럼 성질 유사하겠지? 맞나? 원자 번호 몇 번 차이 나노? 딱 8번 차이 나잖아. 마찬가지 붕소하고 알루미늄도 어때? 원자 번호 딱 8번 차이 나는데 원자과 전자수 똑같잖아. 그럼 이렇게 하는 거지. 너희 달력 만들 때 1일이 월요일이야. 그럼 그 밑에 며칠이 와야 돼? 8일이 오지. 이유가 뭔데? 1일하고 8일이 요일이 똑같으니까 달력 만들 때 1일 밑에 8일이 오도록 배열하는 거 아니야? 똑같은 거야. 지금 수소는 조금 안 맞다고 해서 놔두고 원자 번호 3번 리튬,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 가잖아? 두 번째 껍질에 한 개지, 전자가. 두 번째 껍질에 둘. 전자 배치 얘기하는 거야. 셋, 넷, 다, 일곱, 8개라 하지 않고 0개라고 하지.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 채워지고 나면 한 사이클이 끝난 거야. 그럼 다시 새로운 사이클이 원자 번호 11번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마치 월요일처럼. 3번하고 11번은 마치 달력으로 치면 요일이 똑같은 거지. 사실상 뭐가 똑같은 건데? 원자과 전자수가 똑같은 거잖아. 그럼 성질이 유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달력처럼 뭐 하자는 거야? 3번 밑에 11번이 오도록 배열을 하자는 거야. 그러면 4번 밑에 누가 오겠어? 12, 13, 14, 15 해서 자 18번까지 가면 2개, 8개, 8개 또 어때? 한 사이클이 끝난 거야. 마치 일요일날 다가온 것처럼. 그럼 다시 뭐가 시작돼야 돼? 월요일이 시작되는 이런 방식으로 주기율표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야. 그러면 주기율표의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세로줄이지. 왜? 성질이 유사하니까. 그리고 가로줄은 뭔데? 한 사이클이지. 우리 마치 첫째 주, 둘째 주 하듯이. 그래서 뭐라고 불러주는 거야? 주기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 책이 뭐라고 돼 있어?
모듈류의 주기율표라고 해놓고 여기 있잖아요. 같은 족 원소의 원자과 전자수가 뭐 하기 때문에 줄 거줘라. 원자과 전자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성질이 뭐 할 수밖에 없다. 유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원자과 전자수가 동일한 원소를 어떻게 배열한다고?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을 한다고. 그리고 바로 그 원자과 전자수가 뭘 의미하더라고? 족이라고 이름 붙여준다고. 같은 그룹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봐봐. 수소하고 리튬, 수소는 조금 안 맞긴 하지. 왜? 막 얘는 비금속인데 막 전자 잃고 이러잖아. 리튬, 나트륨, 칼륨 얘들은 첫 번째 세로줄이잖아. 몇 족이 되는 거야? 1족. 그 다음에 베릴륨부터 해서는 2족. 기억해도 3족부터 12족은 아예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신경도 안 써도 됩니다. 없는 거 취급하면 됩니다. 그러면 붕소, 알루미늄, 갈륨 얘들은 몇 족이 되는 거야? 3족이 아니라 몇 족이라고 하면 돼? 13족이라고 하면 돼. 그렇다고 원자과 전자가 13개는 아니고 몇 개가 맞아? 3개가 맞아. 그 다음 넷, 다, 여, 일곱 제일 마지막을 몇 족이라고 한다? 18족이라고 하는데 얘들은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원자과 전자를 연계라고 하고 뭐라고 불러준다? 활성이 없다, 비활성 기체다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그럼 봐봐 아까 왜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했지? 수소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1개, 헬륨은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첫 번째 껍질에 더 이상 전자를 채울 수 있어 없어? 없잖아. 한 사이클이 끝난 겁니다. 요거를 우리 첫째 주, 둘째 주 하듯이 가로줄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가로줄을 주기라고 하고요. 바로 주기가 뭘 의미한다?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주기율표 왜 배우느냐? 주기율표는 외우는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기율표 봐봐. 왼쪽에 있는 건 다 어때? 1족, 2족 뭐 이런 것들 아니야? 전자를 얻는 것보다 잃는 게 쉽겠지. PPT에 약간 붉은색 계열을 띠고 있는 건 주기율표 왼쪽에 위치하고 있고 뭘로 분류할 수 있어? 금속으로 분류가 되는 거야. 주기율표 위치만 알아도 뭐 할 수 있는 거야? 이 원소의 성질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주기율표 오른쪽에 있는 건 뭘로 분류하면 되겠어? 전자를 잃는 것보다 얻는 게 쉬우니까 비금속으로 분류하면 되겠고. 그럼 너희가 의문을 가질 수는 있어. 쌤, 탄소 같은 건 14족인데 4개 잃을 수도 없고 4개 얻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름 생각해봐. 금속과 또 다른 이름이 아니잖아. 금속과 비금속, 금속이 아닌 걸로 나눠지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확실히 전자 잃어, 그럼 금속. 애매하면 다 비금속.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 탄소는 뭐에 분류되겠어? 비금속에 분류가 되겠지. 그러면 뭐 크게 의문 없이 갈 수 있는 거지. 이해할 수 있지? 선생님, 비활성 기체는요? 굳이 나누자면 비활성 기체는 금속이 아니야. 아니지. 그럼 어디로 분류하면 되는 거야? 비금속으로 분류해도 충분한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주기율표 왼쪽에 있는 놈과 오른쪽에 있는 놈 만난다. 너희 배웠잖아. 이온결합 되는 거잖아. 주기율표 오른쪽에 있는 놈들끼리 만났다. 뭐가 되는 거야? 공유결합 되는 거죠. 우리가 화학원에서 그 공유결합 배워볼 거란 말이야. 좀 이따가. 자, 같이 한번 보자. 기본 문제. 주기율표의 가로줄은 주기라고 하고 주기가 의미하는 게 뭐죠? 껍질수. 족은 1족부터 17족까지 18족까지 있고 주기는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습니다. 어쨌든 맞는 말. 같은 족은 원자과 전자수 같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같은 주기는 껍질수도 맞고요. 5번이 뭐 때문에 틀렸습니까? 수소를 겨냥한 이야기죠. 수소는 1족이지만 분명히 뭐에 속한다? 비금속에 속한다. 그죠? 그러니까 답은 5번입니다. 2번. 현대의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봐라. 원소를 원자번호 수로 나열했다. 맞고. 같은 주기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아니라 고칠래? 같은 주기니까 껍질수가 동일하다 해야 되겠지. 껍질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면 같은 족 맞고. 한 주기에 들어있는 원소 수는 8개이다. 반례가 있지. 첫 번째 주기는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반례가 있다. 답은 기억, 디귿 1번이 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3번에 야 여기 눈에 보이는 게 있지. 요 녀석은 절대 1족 금속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1족이지만 분명 비금속입니다. 자, 전자껍질이 두 개인 건 뭐 간단하지. C, D, E. 원자과 전자과 6개인 건 16족 고르면 되지. 원자번호 제일 큰 건 얘 아닙니까? G. 몇 번인지 모르겠다마는. 비활성 기체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18족. B밖에 없죠. 간단하지? 4번. 야, 그 A를 딱 보면 껍질 몇 개 보이니? 2개 보이니까 적어라. 알아도 적으세요. 2주기. 하나, 둘, 셋, 넷, 다, 7개니까 적어볼까? 7쪽 적으면 안 된다. 17쪽. B는 껍질 몇 개 보여? 3개 보이고 원자과 전자는 몇 개? 1개니까 1족. A와 B는 같은 주기 아니야. 원자과 전자는 A가 B보다 훨씬 많지. A는 1개 얻는 게 쉽고 B는 1개 잃는 게 쉽고 맞는 말이지. 답은 니은 디귿 하시면 되죠. 5번. 또 적자. A는 몇 주기? 2주기. 원자과 전자는 5개입니까? 15족. 5족 아이디. B는 3주기 2족. 그 다음에 둘, 넷, 여섯, 7개네. 그럼 얘는 3주기 17족. 그러면은 A하고 C는 뭐야? 비금속. 얻는 게 쉽잖아. 누구만 금속? 주어진 3개 중엔 B만 금속. 이렇게 가는 거고. 원자 번호는 당연히 3주기가 큰데 C가 제일 크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중성원자일 때는 전자수랑 양성자수랑 원자 번호가 다 똑같잖아. 전자 많은 놈이 원자 번호도 큰 거야. 그지? 그럼 누가 제일 커야 돼? C가 제일 커야 되잖아. 틀렸네. 또 볼 것도 없네. 그지? 그 다음 A와 C는 원자 전자가에서 같다. 아니잖아. A는 5개고 C는 7개인데 어떻게 같아? 틀리지. B와 C는 같은 3주기는 맞지. 답은 D겠지. 6번 뭐 주기율표 전자배치가 쭉 주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안 봐도 기억은 알 수 있지 않아? 16쪽은 6개. 18쪽은 이것도 안 봐도 틀린 거 알 수 있지 않아? 양이온도 안 되고 음이온도 안 되잖아. 3주기 원소들은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 껍질 수가 A 3주기인데 왜 2개야? 3개지. 틀렸습니다.